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대구와 경북에는 안개가 짙겠습니다. 안개가 걷힌 후에는 일교차가 조금 벌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제 눈과 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밤사이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는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0.9도, 안동은 영하 1도, 포항은 1도로 출발하고요.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는 내일과 모레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 기온이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8도 안팎까지 올라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일교차만 신경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설 연휴까지 구름 많거나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포스코그룹 회장에 오를 최종 1인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번 포스코 회장 선임 과정은 유독 시끄럽습니다. 최종 후보 1명을 결정하는 CEO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7명 전원이 호화 해외 이사회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다 보니 후추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여러 단체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요. 새 회장 선임에 관한 포스코 내외부의 요구를 이규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 선임에 관한 노조의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노조는 포스코 회장은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철강 전문가가 선출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회장 인선을 총괄하고 있는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신뢰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각을 세웠습니다. 지금 후추위가 우리한테 의견을 묻지 않고 후보를 낸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리더십은 도대체 누가 평가한 겁니까? 조합원들이 직원들이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후추위 대고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노조는 또 2022년 태풍 흰남노로 포항제철소가 침수돼 직원들이 피땀 흘릴 때 경영진은 수억의 스톡그랜트 논의가 한창이었다며 이제는 이런 악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 패싱하는 후추위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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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줄곧 CEO 인선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여온 포항의 한 시민단체는 국민연금이 포스코 CEO 인선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연금은 KT와 KTNG 등 소유 분산기업, 이른바 주인 없는 기업의 대표이사 선출 과정에 개입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포스코 그룹 지주사인 포스코 홀딩스 지분 6.71%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김태현 국민공단 이사장은 포스코홀딩스 CEO 후보추천위원회의 결격 사유와 부당성에 적극 개입하여 바로잡아라. 포항의 또 다른 시민단체는 정준현 회장 시절 사업 다각화라는 명분의 문어발식 경영으로 포스코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철강 노동자의 고충과 지역 상생의 중요성을 잘 아는 회장이 선임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정부와 정준양이 자원외교, 그다음 무분별한 인수 합병을 해서 포스코에 망쳐놨는 것이 아니냐. 포스코가 망침으로써 포항 경제도 망쳐졌다. 포스코 CEO 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달 31일 포스코홀딩스 회장 내부 후보로 김지용 포스코홀딩스 미래연구원장, 장윤아 전 포스코 사장, 전중선 전 포스코홀딩스 사장, 외부 후보로는 권영수 전 LG에너지솔루션 부회장, 김동섭 현 한국석유공사 사장, 우유철 전 현대제철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후추위는 이들 후보자를 대상으로 7일과 8일 양일간 심층 면접을 통해 8일 오후 최종 후보 1인을 공개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북도는 설 연휴에 사람의 대규모 이동 등에 따른 가축 전염병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전국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설 연휴 전후인 오는 8일과 13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맞춰 방역 차량을 총동원해
농장과 축산시설, 철새 도래지 등을 집중적으로 소독할 예정입니다. 경북도는 농가에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귀성객은 축산농가와 철새 도래지 등 위험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2021년 추석을 앞두고 큰 불이 났던 영덕시장의 재건축 공사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집니다. 내년 6월 영덕시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피해 상인들은 경북 동해안을 대표할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김혁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대형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했던 영덕시장. 화재 이후 피해 상인들은 임시 가설시장에서 3년째 힘겨운 생활을 이어왔는데 영덕시장 재건축 공사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영덕구는 2021년부터 도시재생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등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재건축 사업 예산 3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화재 현장에 대한 철거 작업과 함께 실시 설계, 안전성 평가 등 행정 절차를 마쳤고 이달 말부터 재건축 공사를 시작해 내년 6월쯤 완공할 예정입니다. 실시 설계 이후에 지방 건설 기술 심의, 원가 심사 그리고 이제 각종 경제성 검토 이런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난 이후에 지금 2월부터는 본격적인 착공을 해서 26년 6월에 명품 시장으로 준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체 12,000제곱미터 규모로 48개 매장과 함께 식당, 청년몰, 키즈카페 등 다양한 부대 시설이 갖춰집니다. 또 시장 건물과 바로 연결되는 220대 수용 규모의 주차 전용 건물도 조성됩니다. 지금까지도 상인 회원들께서 용기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힘내가지고 재건축하는데 가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상품 하나하나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우리 상인들한테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영덕구는 영덕시장 재건축 과정에 상인들의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 민원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덕시장이 재건축 사업을 계기로 경북 동해안의 새로운 명품 시장으로 거듭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9일부터 나흘간 이어지는 설 연휴 기간 동안 주요 관광지 대부분을 정상 운영합니다. 스페이스워크와 이가리 닷 전망대, 포항운하 등 대표 관광지는 설 당일에 포함한 연휴 기간 내내 정상 운영합니다. 또 국립등대박물관과 시립미술관, 구룡포 과메기 문화관, 연호랑 새우녀 테마파크는 설 당일인 11일 제외한 연휴 기간 동안 정상 운영하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전기요금과 유가, 자재비까지 오르면서 시설 원예 농가는 그야말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신기술이 개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겨울철 온실한 열기는 60% 이상 피복제를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새어나가는 열을 잡는 게 난방비를 아끼는 관건입니다. 이 딸기 농장은 주로 쓰이는 화학솜이나 부직포 대신 신소재인 에어로겔로 낙엽 보온 덮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열성이 우수한 데다 나노 크기의 미세한 구멍으로 통기도 원활해 작물 생육과 병충해 방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3중으로 보호를 하기 때문에 열 손실이 적습니다. 그래서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통기성이 좋아서 또한 생육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딸기와 토마토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전국 20여 곳에서 실증 연구가 진행 중인데 15% 정도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실의 난방비 절감뿐만 아니라 습도 조절 등 작물 재배 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지속 가능한 시설 원예 농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열에 태양광을 접목한 난방 시스템도 개발됐습니다. 기존 지열에 태양열을 더해 온실 난방에 적당한 50도의 온수를 만드는데 등유에 비해서는 78%, 지열만 이용할 때보다는 에너지를 20%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태양 광열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물이 자라는 특정 부분만 난방해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기술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설 채소 농가 중 난방을 하는 곳은 31%, 이 중 82%가 기름을 사용하는데 면세 등유는 최근 2년 새 28%나 올랐고 전기요금은 79% 인상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난방비 절감 신기술 보급을 위해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주택 건물 등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하는 경우 최대 8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올해 569억 원을 투입해 주택과 건물 등 5,800여 곳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 설비를 에너지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합니다. 경로당은 100%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고 복지시설과 중소기업 341곳에는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총선을 2달 앞둔 설 연휴, 여야 정당 모두 설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대구에서 인물난의 민주당은 공약 선점으로 지지세 확장에 나섰는데요. 한편 공천 경쟁이 치열한 국민의힘은 부적격 심사 등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제22대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지역주의 극복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달빛 동맹 광주와 공통 공약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대구의 경제 부흥을 위해 대구 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하는 공항 경제권 완성, 우주항공 방위산업 육성 등을 공약했습니다. 기업은행 본사 대구 이전 추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늘어나는 1인 가구 시대에 맞춘 자기돌봄 능력 증진 사업도 공약했습니다. 대구 12개 지역구 중 8개 지역구에만 예비후보가 등록해 공천 심사를 받는 민주당은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내기 위한 인재 영입도 노력하면서 공약으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의 빛이 꺼져가고 있는 지금 정부와 여당은 김건희 여사 수수 사건에 대해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구 12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를 심판하고 대구 민주당이 오늘 약속으로 시민 여러분께 선택받고자 합니다. 공천 신청자가 넘치는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공천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는 12개 지역구에 44명이 신청을 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13개 지역구에 68명이 공천 신청을 해 평균 5.23대 1로 세종 6대 1에 이어 두 번째로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공천이 당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구 경북에서 공천 과정에 더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부적격 심사와 경쟁력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이번 주가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입니다. 국민의힘은 시스템 공천을 강조합니다. 국민의힘은 보수정당 사상 최초로 경쟁력, 도덕성, 당부감사 및 당비 차의 기여도, 면접 등 정량화된 평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초해가지고 후보 심사에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수십 년간 텃밭으로 지켜온 여당은 옥석 고르기, 상대적 인물난을 겪는 야당은 지역 맞춤형 공약을 내세우며 설 민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어제 자동차 부품 기업인 덕일산업과 45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덕일산업은 오는 2026년까지 경주 검단 일반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 전기전자 제어기 부품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경주시는 검단 산업단지의 자동차 부품 등 전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제 눈과 비는 모두 그쳤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안개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오전까지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곳이 있는데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과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빗방울이나 0.1cm 미만의 눈이 조금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조금 더 기온이 내려갔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0.9도, 안동은 영하 1도, 포항은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내일과 모레는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내외로 내려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북동 산지는 영하 10도 이하로 낮아 춥겠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8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만 신경 잘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압골의 영향에서 벗어나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일부 지역은 흐리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늘 보통 수준 예상되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0.9도, 영천은 영하 1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대구와 영천 모두 7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예천은 영하 3도로 쌀쌀합니다. 낮에는 안동과 예천 모두 6도 전망됩니다. 오늘 아침까지 울릉도와 독도에는 눈 또는 빗방울이 조금 내리겠고요. 포항의 아침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7도 예상됩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구름 많거나 대체로 흐린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